11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제부터 국호를 고려로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시점이죠. 이게 이제 918년이고요. 그다음에 신라를 경주라 하고 신라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라. 신라가 항복을 한 거죠 고려에게. 935년입니다. 요 시기면은 자 자세히 잘 몰라도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궁예가 세운 이제 후 고구려가 가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마진으로 했다가 이제 태봉 예. 이렇게 그 명칭을 바꾸다가 이제 왕건이 이제 고려로 하고 신라가 이제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궁예보다 한 해 먼저 앞서서 견훤은 900년에 이제 완산주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죄송합니다. 2번이 될 수는 없죠. 예. 요거는 이제 그 궁예 시절이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제 927년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신라는 그냥 알아서 투항을 했고요. 이제 후백제 견훤과 치열하게 싸우는데 공산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대패. 이건 공교롭게도 이 신라를 원조하러 갔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신라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킨 것이 바로 공산 전투가 됩니다. 오늘날 안동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신라가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견훤이 이제 왕위 계승을 놓고서 맏아들 신검과 갈등 끝에 김제 금산사에 감금을 당하고 견훤이 탈출한 다음에 왕건에게 귀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36년 1~2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후삼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죠. 후백제를 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3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제 822년 신라 헌덕왕 때가 됩니다.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것을 불만을 품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요.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진이라고 이제 국호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개 소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뭐 옛날 삼국지대 얘기죠. 642년 영유왕을 죽이고 많은 대신들을 죽이고 대망리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안승이 고도강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거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의 한 축이죠. 안승이. 그런데 이제 신라가 나당 전쟁을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면서 안승을 보도강으로 임명을 해서 전북 익산 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674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 바로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성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무 28조를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을 해서 유교 통치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향리직을 정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국가가 호족들에게 지방 행정을 맡겨두지 않고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 하나의 외관을 파견하셔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12목을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지역의 호족 세력을 향리직으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화폐인 철전 바로 건원중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죠. 이것을 발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이라는 거는 최씨 정권 최후가 설립을 한 인사를 담당하는 자신의 사적인 기구죠. 자, 이것이 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폐지와 조치를 여러 번 내렸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충선왕이 있고 또 공민왕도 이를 이제 폐지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창왕 때 와서 거의 고려가 끝날 때쯤 와서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했다. 자, 호패법이라는 것은 16세 이상 양인의 16세 이상 양반서부터 노비까지 모든 남자들은 이 호패를 차도록 시킨 것이죠. 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주민증과 비슷한 것인데 조선 태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했다. 조선시대 때 관료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조권 토지인 과전법은 고려 말, 고려가 멸망 직전인 공양왕 3년 1391년에 제정이 돼서 조선 초기에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자, 천리장성은 이제 두 개가 있죠.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고 고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영유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동반도 끝쪽인 비사성에서 북쪽의 부여성에 이르는 그러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란족과 뭐 여진족 등을 방비하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표에 이르는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천리장성은 이제 그 고려 이제 덕종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오는 것은 왕 6년 은병을 화폐로 삼았는데 속칭 활구라고도 하였다. 이 왕은 고려 숙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 숙종 때인 1101년에 여러 가지 화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숙종 때 특히 많이 납니다. 의천 등의 권위에 의해서 왕 7년 1102년에 그 전에 이제 그 1097년 숙종 3년 때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 전이라는 건 화폐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전으로는 이제 뭐 해동통보, 여기 또 뭐 은으로 은병 모양, 그래서 활구라는 이러한 다양한 화폐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고려 시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고려 시대 경제상으로 오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관리들에게 전지란 건 논밭이고요. 시지는 임야, 뗄감을 쓰는 이 전지와 시지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된 시기가 바로 고려 전시과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은 이제 과전법이고 앞에 나온 것처럼 시지는 없습니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수도의 시장이죠. 시전, 동시전, 경주에 이게 바로 신라 때죠. 신라 지중왕 때부터 설치가 되었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신라죠. 통일신라기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인이 등장이 상품 화폐 경제를 발달시켰는데 대동법이 공납을 전사시켰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현물 이것을 조달하는 상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나타났고요. 송상, 개성상인, 만상, 의주상인 등이 대청무역으로 부르축했다. 청과 관련된 거니까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려 중앙정치기구로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이거는 이제 그 고위관리들 이 기구에 바로 추밀, 이품이상, 그 다음에 왕명을 출라,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승선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 추밀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함께 도병마사, 말 그대로 병마, 국방 군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기구, 바로 중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원의 그 회의를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재신 이 둘이 이제 모여 고위관리들이 모인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말한 것처럼 국방 군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식목도감이라고 해서 입법, 법 제정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임시기구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헌부, 승정원, 이거는 조선시대의 정부기구입니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때 감찰기구죠. 그러면서 대간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사관원과 함께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서경, 간쟁, 봉박 이 기능을 담당하고요. 승정원 역시 조선시대로의 왕명출납기구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바로 이 중추원에서 담당을 했죠. 승선이. 정당성은 발해의 최고 정치기구가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이죠. 정책을 집행하고. 집사부는 신라의 특히 그 신라 중대 이후 바로 행정의 어떤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뭐 고려시대가 되겠고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농민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 공주 명학소 이게 소라는 것이 천대받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일반 군현인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또 일으키자 현을 폐지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무신 정권기 때 볼 수가 있는 무신 정권기 때 이게 이제 1170년에서 1270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기강이 흔들어지면서 농민 천민의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런 것 등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이제 연도를 말하자면 공주 명학소의 나는 1176년이고요. 만적의 이 나는 이제 그 노비를 모아서 이제 그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것이죠. 이게 1198년 최충원 때 있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무신정권 그 전 내용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승겸이 공산전투 아까 나왔었죠. 고려 태조 후백자의 그런 쟁패 싸움에서 첫 번째 패배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927년에 있었고요. 공산전투에서 죽었죠.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1135년이고 이를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고 이를 진압한 다음에 이제 묘청 등이 이제 고구려 계승을 부르짖었다면 이 김부식은 개경파의 수장으로서 신라 계승과 관련되어 있는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145년이 되죠. 1145년. 114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이게 1126년이고 요해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이 불타자 묘청 등이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는데 실패하자 난을 일으키고 진압한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을 담아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10에서 12세기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란족, 또 별무반, 여진정벌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란, 여진과 관련된 사람, 자, 거란의 침입이 총 3차례 있었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때 활약한 사람은 서희가 있죠. 외교로서 강동 6주를 오히려 획득을 하고요. 2차 때는 이제 그 양규라는 사람이 선전을 했고요. 3차 때는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진하고 관련돼서는 별무반 설치를 윤관 장군이 건의를 해서 정보라고 동북구성을 축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서희. 예. 서희가 강동 6주를 994년에 획득하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 나머지는 뭐 거의 뒤 아니면 전이 있는데, 위화도 회군하는 이성계. 위화도 회군은 고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14세기 말이 되죠. 1388년이 되겠고요.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장문요. 이건 이제 발해 무왕 때가 되죠. 예. 이게 이제 732년에 있었습니다.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계배. 이건 백제 멸망하려는 거죠. 660년.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김종서. 이거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세종 때인 이제 두만강 쪽에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윤덕 장군을 통해서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공략을 하고 육진에 좀 앞서서 4군을 설치했고요.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모모의 대몽항쟁, 격양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 옮기며 저항했다. 바로 최씨 정권의 사병인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별초는 최후 정권 때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 도방이라는 게 있죠. 최충원의 도방과 함께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어떤 무력,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의 반준 군사 조직으로서 항몽투쟁에서 가장 또 앞선 부대이기도 했고요. 자, 수원 화성의 외영, 도성의 내영을 둔 곳은 정조 때 만들어진 왕실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인 1785년에 장용 위로 시작을 해서 1793년에는 장영영으로 승격했죠. 지방군으로 신라의 구주에 설치가 된 것은 자, 신라는 이제 구서당 10정이 있죠. 예. 구서당이 중앙군이라면 통일 신라기 때 지방군은 10정이 되는데, 한산주 제일 북쪽에 오늘날 한강 유역 한수 이북 쪽에 그 한산주에는 국방상 중요성 때문에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총 10개가 된다는 것이죠. 오군영의 하나로 한성을 수비했다. 도성을 방어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대는 바로 어영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방이라는 것이고요. 좀 더 가까이 궁궐을 방해하는 것은 이제 그 금이영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외곽에서 경기도 북부 쪽은 총용청이, 경기도 남부 쪽은 수어청이, 그다음에 중앙 도성 안에서 군대 전문적인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훈련도감이 있죠.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막으로 구성된 것은 윤관이 설치를 건일해서 만들어진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이건 묘진 정보로가 관련되어 있죠. 18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왜구가 배 500척을 입고 진포, 오늘날 금강 하구 쪽이죠. 들어와 노략질했습니다. 최부선 등이 이 화폐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했다. 바로 진포 대첩이죠. 우왕 7년인 1380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조선 건국 전인 나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기본법전 하면은 경국대전이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2호의 병영공 등 주제에 맞게 총 6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최종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이게 반포된 해가 1485년이고 조선의 기본법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탱리지는 조선 후기 영조 때 활약을 했던 이중한이 쓴 인문지리서가 됩니다. 지도가 아니라 글로써 지리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이것도 역시 성종 때 완성이 되어진 것인데 경국대전처럼
고조선에서 고려 말에 이른 그러한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이거는 이제 지방관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적은 것이죠. 금석과한록은 시서화에 능했던 바로 추사 김정희의 바로 금석학, 금속문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러한 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안내문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1400년대에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모든 별을 작성한 보고서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여기에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바로 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설계된 거중기 이거는 조선 후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정약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 활약을 해서 당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되는데 수원 화성 건설 때 공사 기간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대표적인 거 세종대왕 때 좀 많죠. 시간 측정기구, 해시계, 안구일구, 물시계, 자경루, 자동 시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갑인자,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편 이런 게 다 세종 때 있었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그러한 과학 성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